아까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보여드린 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가 예를 들면 있고 오리, 그리고 이제 오리 말고 오리를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리를 상속받아서 오리랑 똑같은 어떤 오리떼지만 오리와 똑같은 어떤 인터페이스들을 갖도록 상속을 해가지고 정의하고, 여기에는 아까 트리의 노드처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fly 하면은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거기 오리에 있는 모든 요 오리떼에 들어있는 모든 오리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메소드가 있으면 이 메소드에는 오리를 그냥 달인 오리 한 마리를 보낼 수도 있고, 오리의 그룹, 오리떼를 여기에 보내도 그 오리떼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패턴이냐 하면은 컴포짓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뭔가 이 컴파일하면 좀 문제가 생기긴 하네. 그래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일 어떤 종류가 있는데 걔의 어떤 여러 개를 모아놓은 그것도 동일한 코드에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리 하나를 처리하나 오리 떼를 처리하나 똑같은 코드에서 처리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컴포짓 패턴이라는 것이고, 이 컴포짓 패턴은 트리를 이렇게 우리가 코드에서 모델링할 때, 그러니까 객체지향 모델링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노드, 넌 리프, 리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말이든 중간에서 여러 개가 애들이 있든 그걸 하나로 처리할 수 있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고, 오늘은 차라리 그냥 요 슬라이드 갖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코딩은 수요일 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코딩을 시작해봤자 이제 많이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개념 설명만 하고 수요일 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들이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있지만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 이진 트리이지만 비용이라는 거는 훨씬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리가 이게 컴플릿한 바이너리 트리인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그럼 이런 트리, 뭐 이진 트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하나씩 방문하자.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반복자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럴 때는 이 순회하는 방법이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오더는 루트 왼쪽 오른쪽, 인오더는 왼쪽 루트 오른쪽, 그리고 포스오더는 왼쪽 오른쪽 루트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보시면 항상 왼쪽은 오른쪽보다는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루트 방법 순서에서 구분이 되고, 프리오더는 루트부터, 인오더는 루트가 중간에, 그리고 포스오더는 루트 노드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보시면 프리오더가 루트부터 방문하는 거죠. 60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간다 그랬지. 왼쪽에서 루트 방문하고 45, 41, 55, 63, 6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인오더 방법으로 하면 이게 그 BST 이진 트리에서 인오더 방법을 하면 어떻게 방문을 해요?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으로 방문하겠지. 왼쪽 먼저 가고 중간 가고 오른쪽.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뭐냐면 요 세 개만 놓고 봤을 때 왼쪽, 중앙 이 순이잖아요.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왼쪽, 중앙, 오른쪽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작은 것부터 큰 값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현을 할 때는 어떻게 구현하겠어요? 리커시브하게 구현하면 되겠죠. 그 코딩하는 순서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를 찾는 것도, 노드 찾는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empty면은 없고, 이제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find node라는 이렇게 하는데, 리커시브하게 돌리기 위해서 empty, 뭐 특별한 경우랑 나머지 경우를 나눠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이 이제 empty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가는데, 이제 키를 이 노드가 너리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 가야 되는데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 자식은 없으니까 그 포인터는 무슨 값? null ptr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없는 거고, 노드 키가 같으면 그 노드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45를 찾고 싶다. 그러면 6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서 여기서 발견했으니까 그거 리턴하는 거고, 노드 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예를 들면 70이다. 그런데 얘가 60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내 키가 이 뒤구나. 그러니까 50을 찾는다고 치면 50이면은 노드 키가 내가 찾고자 하는 키보다 크죠.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요 자체를 또다시 어떻게 불러요? 똑같은 키로 부르는데 이제는 요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드의 왼쪽 걸로. 그리고 반대로는 노드의 오른쪽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딩, 이게 제기 프로그램이지, 그렇죠? 리커시브한 프로그램. 그래서 BST, 특히 BST는 그렇고 트리에서는 트리를 코딩을 할 때 제일 쉽게 코딩하는 라인 수를 제일 적게 써서 간결하게 코딩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리커시브하게 짜는 거예요. 물론 리커시브하게 짜면은 이제 속도는 그 함수 이게 스택이 쌓이면서 좀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느려질 수 있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 우리가 코드의 간결성 이거는 되게 이해하는 데는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서 짰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돌렸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난감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리커시브는 좋은 게 나도 생각할 때 너 작으면 왼쪽 가, 크면 오른쪽 가. 그러면 이렇게 노드 레프트 라이트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다 짜놨는데 돌렸는데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멍해지는 거죠. 왜 안 되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짤 때는 코드를 쓸 때는 되게 깔끔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 추가. 노드 추가는 항상 노드는 어디로 추가해요? 단말로 추가해야 편하겠죠. 중간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막 바꿔야 되니까 단말로 추가해요. 근데 이제 단말로 추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트리 모습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돼요? 어떻게 추가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5, 9, 11, 뭐 13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값들을 어떤 순서로 추가했냐에 따라서 트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 그 다음에 9를 넣으라 그러면 5보다 크니까 이쪽에다 넣고요. 8 넣으라 어디였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가 순서예요. 그러면 7 넣으라 그러면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으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다 7 넣고 3 넣으니까 5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로 항상 추가되는 건 그게 가장 싸요. 중간에다 넣으려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단말로 넣는데 단말로 넣다 보니까 어떻게 이 구조는 뭐가 유지돼야 돼 항상. 이진 검색 트리의 특성은 유지돼야 돼요. 이진 검색 트리의 특성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값들은
루트보다는 작고 오른쪽보다는 뭐 그런 거죠. 그거는 항상 유지돼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가면서 요 단말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됩니다. 노드 추가. 그래서 노드를 생성하고 이렇게 재기 방식으로 또 짤 수가 있어요. 노드, 루트에 애드, 요 밑에 걸 부르면 되고, 얘는 리커시브한 애고, 새 노드와 페런트를 계속 바꾸가 되겠죠. 그래서 부를 때 요거의 결과가 요 새롭게 바뀌는 그 부분 트리의 레프트가 이제 새 레프트가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쭉쭉쭉쭉 리커시브하게 들어가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들도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이제 물론 애드도 리커시브하게 짤 수도 있고 리커시브하지 않게 파일문 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BSC 갖고 프로그램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짜보시면 좋아요. 연습할 때. 리커시브하게 짜보고 리커시브하지 않게 그냥 반복문을 써서 짜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도 다 짤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remove는 좀 어렵죠. 그렇죠? 단말 제거하는 게 제일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노드의 삭제는 그 노드가 있는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거야 뭐 너 큰 이장님 가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단말 노드예요. 그럼 단말이에요. 단말은 left와 right 자식이 둘 다 널인 거죠. 그럼 둘 다 널이면 그냥 없애면 돼. 제거를 해주면 돼요. 이 제거하는 건 어떻게 코딩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오른쪽 노드 그 자식 값을 널 PTR로 바꿔주고 이 노드는 딜리트 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만들 때 동적 생성해서 만든다. 포인터들을 우리가 그 연결 구조 하듯이 동적 생성해서 만들면 요 포인터를 널 PTR로 해주고 요거를 이제 딜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식이 하나 노드인 삭제. 얘도 그래도 쉬워. 자식이 하나인 거는 그냥 올리면 돼요. 밑에 애를 올리면 돼. 위로. 그러니까 2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게 이쪽이 없네? 얘 하나만 있어요. 그럼 요 서브트리를 통째로 위로 하나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요쪽 포인터를 얘를 가리키기 하면 되겠고 또 요 노드를 삭제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요 두 개는 쉬워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노드가 단말이냐 없애. 단말이 아니라 자식 하나다. 그러면 그 자식을 그 노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데 이 값을 바꿔치기 하면 안 되고 노드 자체를 가리키는 걸 바꿔치기 해줘야 되죠. 그리고 쟤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거는 뭐예요? 자식이 둘 다 있어. 자식이 둘 다 있으면 얘를 제거하면서 트리의 구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여기서는 8을 보여주고 있는데 8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값이 있어. 뭐야? 12.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값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값, 아니면 얘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값, 둘 중 하나를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경우에는 이 노드를 여기로 갖다 놓지 않고요. 요 안에 있는 값을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구조가 바뀌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고 요 노드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노드를. 그래서 요 아래 가게 되겠고, 요 predecessor, 얘의 previous 값 또는 next 값은 previous 값은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그 previous 값을 찾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previous나 next를 찾을 수 있는데 previous나 next 갖고 둘 다 돼.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 previous 값을 갖고
많이 해요. 그래서 꼭 프리데세서를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처럼 오른쪽 부분 트리의 가장 작은 노드와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싶은 노드가 단말이냐, 자식이 하나냐, 자식이 둘이냐. 자식이 둘인 게 가장 복잡하겠죠. 그렇지만 비용은 항상 트리 높이만큼만 들어요. 이 9를 제거한다고 해도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는 데까지는 어차피 트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12를 만약 삭제하면은 9를 올리고 여기 9를 대체한 다음에 요 서브 트리에 대해서 9를 또 삭제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요 서브 트리에서 9를 삭제하는 거야. 근데 9가 단말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만들었던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요 노드가 삭제가 되고 8이 여기로 올라오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짜야 되겠지. 아닐 때, 그러니까 단말일 때 제거하는 거, 자식이 하나일 때 제거하는 거 짜고, 자식이 둘일 때는 이제 리커시브하게 그 프리비어스 찾아서 값을 교체한 다음에 그 왼쪽에 대해서 9를 다시 또 제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remove node 이런 식으로 세 개로 코드를 보통 짭니다. remove 빈 트리면 얘 발생 아니면 요걸 부르고요. remove 부르고 찾아야 되겠죠. 찾으면 이제 remove node를 불러서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노드의 개수. 노드의 개수는 제일 쉽죠. 재교출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더하기 1.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 그 카운트하는 코드를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재기의 종료 조건은 널이면 0을 반환하게끔 하면은 마지막으로 0을 쭉 더하는 식으로 해서 종료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의 개수를 짜는 것도 요 한 줄, 리턴 요거 한 줄이면 돼요. 그렇죠? if을 하나 더 들어야겠고. next, previous. next는 뭐라고 그랬어요? next. 이쪽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이쪽 간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ext는 오른쪽으로 한번 간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면 거기에 있어요. 7, 8이고 9, 12 뭐 이렇게 6. 근데 오른쪽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 아래에서 찾을 때에는 자신보다 키값이 큰 부모가 되겠습니다. 가서 올라가야 돼요.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려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이제 넥스트를 위로 가서 찾을 때는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무조건 올라가면서 자기보다 큰 값을 찾으면 그것이 자기보다 가장 크면서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넥스트고 프리비어스는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아까랑 반대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가서 왼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쪽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장 얘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값. 근데 아래에 있으면 왼쪽 서브트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보다 키값이 작은 부모를 찾아야 돼요. 쭉 올라가서 5, 6이면 5, 10이면 9, 8이면 7. 그래서 거꾸로 자식이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서 루트까지 찾아가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 여기서 찾으라 그러면 다 이 비용들이 어떤 비용들이에요? 트리의 높이 이상은 안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previous, next. 이 previous, next는 필요하죠.
뭐 어떨 때, 그 삭제를 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식이 둘이 있을 때 삭제를 할 때에는 next 값이나 previous 값으로 그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BST는 아까 얘기한 range search랑 nearest neighbor search를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range search는 로우 값 찾고 그 다음에 그부터 next, next, next 찾아가는 거예요. next, next, next 어디까지? 하이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넘지 않을 때까지 찾아가면은 그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 비용도 따져보시면 거기서 next, 거기서 next 하니까 거의 트리 높이만큼의 비용이면 되고요. nearest neighbor는 previous, next 호처럼 되니까 둘 다 트리 높이만큼 비용이 들겠고 그럼 곱하기 2죠. 그럼 그것도 5 로그 n이죠. 그렇죠? 2 로그 n도 로그 n이에요. 실질적으로. 1000개 있으면 20번 정도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BST는 지금 봤던 BST는 우리가 처음에 한번 궁금해했었던 이 뭐죠? 이 로컬 서치 데이터 스트럭처, 즉 로컬 서치, 레인지 서치, 니어리스트 네이버 서치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료 구조다. BST가. 단 뭘 해줘야 되겠어?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균형. 그럼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요? 균형은 어떻게 맞출까? 기본적인 생각은 트리 정보를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트리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를 한번 딱 1차적으로 모든 트리 노드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들을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하는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인오더 방법을 쓰면 소팅이 돼서 우리가 얻어내겠지. 그럼 이 소팅이 되면 뭔가가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추가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트리를 재구성하는 것은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추가했는데 균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언제 하냐면 트리의 현재 높이와 현재 노드 수를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 차이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세우고 나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한번 트리를 왕창 재구성하는 거예요. 왕창 재구성이 되고 나서는 또다시 노드를 어느 정도 또 추가해야지 그게 또 비편향되는 거지. 편향되는 거죠. 그렇죠? 균형에서. 그래서 자주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특정한 기준에 벗어났을 때 이제 균형을 찾자. 그래서 잘 안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트리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방문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다시 추가를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인 오더를 한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값부터 추가를 하는 거예요. 바이너리로 해가지고 여기서 있으면 얘부터 추가하면 안 되고 뭐부터 추가해요? 8부터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가면서 리커시브하게 추가를 하면 트리가 어떻게 돼요? 균형 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간 노드부터 그러니까 인오더로 우리가 방문한 다음에 인오더 방문하면 배열에 들어가 있고 그 배열 있으면 그건 이진 검색할 수 있죠. 중앙에 가서 중앙 노드를 먼저 집어넣고
또 그 중앙 노드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차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 정렬해놓고 바이너리 서치하는 그 순서대로 트리가 구성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배열로 짰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장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코드가 대략 이제 뭐 짤 수 있겠지, 그것도. 뭐. 그래서 요 짜는 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다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너무 일찍 끝나나? C++, 자바, 파이썬에 봐도 트리 자체 또는 BST 자체를 제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BST보다 좀 더 빠른 검색하는 트리들이 또 있거든.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찾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트리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유틸리티 그 세트들, 뭐 맵인데 트리를 이용한 맵, 셋인데 트리 구조를 이용하는 셋. 그러니까 셋이라는 집합이라는 그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트리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어요. 자바에도 보면 트리 셋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억지로 찾으면 뭐가 있냐면은 GUI 라이브러리에 가면 트리뷰로 구성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런 우리 봤던 트리 같은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 그 뭐죠? 그 폴더 보면 이게 트리잖아. 이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밑에 디렉토리들이 있고 폴더들. 요즘 디렉토리를 안 하고 폴더라 그러지. 폴더 있고 파일 있고. 이게 다 트리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리 구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를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거를 그 GUI 뷰에 주면 그 트리 뷰로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트리는 우리가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본 거는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 트리는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로부터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니크하다라는 거고 트리에 있는 각 노드들을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그 가족 관계 갖고 뭐 형제 노드, 조상 노드, 부모 노드, 자식 노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리 중에 우리가 처음 이제 살펴본 자료 구조로서 살펴본 거는 BST라고 바이너리 이진 검색 트리이고 이진 검색 트리는 아까 봤던 레인지 서치 또는 그 이웃 서치 자기보다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그럴 때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얘네들은 이 이진 트리나 모든 트리들은 항상 트리 높이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트리 높이는 이제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트리 높이를 우리가 이 트리 구조를 쓸 때에는 필요할 때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를 이제 다음